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분류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모음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는 이제 강의 자료 올려놓은 대로에 따르면 그 이제 운율적 자질, 초분절음까지 조금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음을 일단 우선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 자료는 이제 그 한글 파일로 올라가는 강의 자료는 아주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교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 강의 자료는 기본적인 이제 그 주의 개념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소개해주는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이번 주도 좀 분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요약본이죠.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직 교재를 또 학교 오는 게 번거롭거나 뭐 이래서 구입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입을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어야지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영상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간단히 말해서 그냥 열심히 안 하다가 교재만 열심히 외워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다 알겠지만 그러나 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진도율을 보니 벌써 다 거의 100% 채우고 꼼꼼히들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그 한류어 언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선생님은 원래 그 이제 2주가 지나면 영상을 못 보게 했어요. 영상을 못 보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봤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선생님도 학생 처장을 하면서 학생의 친구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듣다 보니 알고 있음에도 2주를 막아놨는데 학교에서 이번에는 좀 풀어놔라 하다 보니 학습 선생님 기본 2주에 그 이후에도 이제 영상을 보게 했더니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친구들이 조금 한류어 언어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국어 문론 강의 진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열심히들 하는구나. 뭐 그래서 일단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더 꼼꼼히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과거에 교재가 없던 시절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책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선생이 쓴 책이니까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을 하고 강의실만큼 소통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차 시에서는 3.2 모음의 분류 부분이고요. 교재로는 54쪽에 해당하네요. 교재 54쪽이고 모음의 분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음과는 달리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모음체계, 자음체계를 배우면서 지금 좀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는 달리 조음 동작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인 단모음과 헛단자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각주에서도 설명을 해놓고 했지만 이 단자는 단모음이라고 했을 때 헛단자를 쓸 때는 이중모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헛은 낮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짧을 단자의 단모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짧은 모음. 그러니까 길 장자의 반대, 장모음에 반대되는 단모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이 교재로 많이 썼던 이제 가톨릭 대학교 그 배주채 선생님 대학 선배죠. 배주채 선생님의 국어 의문론 개설에서는 아예 이 헷갈리지 않게 이 헛단자를 쓰는 이중모음에 반대되는 단모음을 단순모음이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두 개의 조음 동작이 있으니까 뭐 단순하지 않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써요. 잘 안 써서 단모음 그러면
이제 의문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알아서 다 구별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용어 같지 않아?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는 호딴자를 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중 모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일단 모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음 공부하면서 뭐 진도율을 보니 벌써 달달 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일단은 이 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구강 내에 기류의 장애가 없죠. 기류의 장애가 없어서 어때요? 공명성이 크죠. 공명성, 울림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자유롭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챕터에 가면 음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음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분절음이 돼요. 자음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분절음이 못 되죠. 그래서 콘서넌트가 뭐라 그랬어요? 소농이 공명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콘은 영어에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음은 항상 소농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명음이기 때문에 단독 발화가 가능한 음절 단위가 되죠.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음절 개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강 내부에 이제 조음 음성학 쪽으로는 기류의 장애가 없는 소리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었죠. 지금 강의실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느낌이, 왜냐면 선생님 지금 너무 놀랐어요. 어제 밤에 그 진도율을 보고 헉 하면서 와우 뭐 이런 생각이 교수로서는 기쁘죠. 열심히 하면. 자,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음과는 달리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음은 자음에 비해서, 자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1군데 정도의 조음 위치가 있다라고 본다면, 모음은 그 음역의 이동이 훨씬 폭이 많아요. 훨씬 말하자면 좀 간단히 말해서 혀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음은 그래서 자음과는 달리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서 이 중에 국어사를 배운 선배들도 있고 20학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반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국어의 역사를 배워보면 모음 추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바월 스위프트라고 해서 음역 이동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자음은 사실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뭐 great vowel shift 뭐 이런 용어들이 영어에서도 나오는데, 영어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식의 대대적인 음역의 이동은 없어요. 근데 모음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별 언어들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의 이와 한국어의 이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영어는 파닉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배우죠. 왜냐하면 영어 철자와 이제 그 철자가 어떤 발음을 나타내는 데는 너무 갭이 커지니까 파닉스라고 해서 한 철자와 발음의 상관관계를 최대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short E, long E, short A, long A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hort A는 cat 할 때는 그때의 short A. 그러면 예를 들면 Kate 하면은 뒤에 E가 오고 자음 사이에 끼는 A는 long A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철자와 발음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모음 같으면 영어의 이나 한국어의 이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영어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우리 세대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쇼트이와 롱이 중에 한국어의 이는 롱이에 더 가깝답니다. 영어의 쇼트이는 한국어의 이보다 좀 더 위쪽, 좀 더 앞쪽이에요. 근데 한국어의 이는 그 두 개의 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음역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bit의 이와 쇼트이거든요. beat의 beat, 롱이를 한국 사람들은
변별을 잘 못해요. 이게 언어와 개별 언어마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짚어주기 위한 말뚝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 다니엘 존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소개 교과서 54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교과서가 준비 안 된 친구들도 강의 자료를 보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쵸? 네, 다니엘 존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 모음 체계, 카디널 바월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단순 기본이 아니죠. 이때는 카디널 아주 핵심적인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교재에 55쪽을 가보면 교재 55쪽을 가보면 지금 기본 모음 체계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린 것이 아니라 국제음성학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고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돼? 아니요. 이 중에 국어와 관련된 것만 외우긴 외워야 돼. 왼수 같지? 네. 근데 이제 국어와 관련된 거. 이거는 뭐냐면 일단 국제음성학회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언어들의 모음에 가능한 음역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지금 점이 있잖아요. 점에 이 모음과 그다음에 Y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모음이에요. 원순 단모음이고 뭐 그다음에 센트럴에서는 그다음 옆에 원순성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소개를 한 그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 전설모음을 보면 아. 우리는 이렇게까지 구별을 안 하죠. 우린 에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어는 지금 close mid의 에와 open mid의 그 중간 음역이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뭐 한국어의 에 모음은 이렇구나. 옛날에는 두 개의 애가 구별됐는데 지금은 그 중간 음역이구나. 뭐 이런 등등을 공부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본 모음 체계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항상 그 symbols appear in pairs. 그래서 짝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 앞쪽에 예를 들면 프론트 이거 지금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전설의 이 모음은 앞에 있는 이 모음 평순이고 그 뒤쪽에 있는 Y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순 모음이에요. 반면에 후설로 가볼까요? 백에 해당하는 우가 있죠. U자로 써있는 우는 후설로 가면 앞쪽에 있는 W자 비슷한 애가 평순이고 뒤쪽에 있는 우가 원순이 돼요. 어찌되었건 간에 평순과 원순이 짝으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고민할 거 없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The one to the right represent the rounded vowel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 변별을 하면 되고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은 전 세계의 어떤 언어 어떤 모음도 이 기준점으로 그 음역을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디널 바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사실 기본 모음 체계라는 표현을 기본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지금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알 텐데요. 뭐 고모음, 그 다음에 반고모음, 반저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혀의 전후 위치는 전설, 그다음 중설, 후설, 입술 모양은 원순, 평순. 뭐 지금 모음의 긴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그 5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먼저 혀의 높낮이, 다른 말로 개구도라고 합니다. 개구도는 열 개자에 입구자라서 입이 얼마나 열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할 때는 입이 좀 닫혀 있고 할 때는 입이 열려 있으니까 모음은 개모음이고 이 모음은 폐모음이겠죠. 자, 폐모음은 기본적으로 입을 덜 벌렸으니까 아래턱에 있는 혀의 위치가 좀 위쪽에 있고 점점 입을 벌릴 때마다
혀가 따라 내려가니까 혀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폐 모음은 혀의 높이가 높다 해서 고모음이라 하고, 그 다음 개 모음은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해서 저모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음운론에서는 개구도보다는 높낮이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 그 카디널 바우얼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등급이 한국어보다는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개구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장 개구도만 하더라도 폐모음, 반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이렇게 4단계로 가능한데, 한국어는 굳이 이렇게 4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 3단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모음, 하이 바월, 그 다음 미드 바월, 그 다음에 로우 바월, 이렇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개구도에 맞춰서 고모음, 반고모음, 반저모음, 저모음 이래놨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half high vowel과 half low vowel을 합해서 그냥 mid vowel, 중모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음성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혀의 높이는 3등분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각주 9번, 55쪽의 각주 9번 한번 같이 보면 용어의 문제인데요. 고모음, 저모음 등을 고설모음 혹은 저설모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혀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서 볼 혀의 전후 위치에서, 혀의 전후 위치는 앞쪽에서 나는 혀의 앞쪽이면 전설, 혀의 뒤쪽이면 후설이잖아요. 그럼 혀의 가운데면 중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방금 말한 미드 바월도 중설 이렇게 되면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혀의 높낮이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하고, 혀의 전후 위치는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그렇게 부르기로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 5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으로 넘어가 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은 혀의 전후 위치입니다. 그래서 혀의 가장 높은 부위는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부위가 전설인 모음으로 경국의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설 모음이 되고요. 그다음 중설 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위가 중간쯤인,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위가 후설 쪽으로. 그러니까 후설이 우리가 앞쪽에서 자음을 공부를 할 때 혀의 전설 부위가 입천장의 경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혀의 후설 쪽이 입천정의 연국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자료, 혹시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강의 자료에 지금 각주 1번, 근데 지금 혹시 없는 친구들은 조금 메모를 해놨다가 교재를 구입을 하면,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를 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 모음책이 우리 카디널 바우얼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모음이, 이 기호로는 이제 이자 뒤집어친 것처럼 얘가 중설 중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혀의 중앙 부위에, 그 다음에 위치도 가장 중간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슈어라고 하고,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청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소리죠. 특히 영어에서는 강세 모음이, 그러니까 액센트를 가지고 있던 모음이 액센트가 없어지는 경우에 이 모음으로 변화한다고 봅니다. 국어의 경우에도 이 모음이 있지만 국어의 경우는 강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뭐 약한 모음, 국어의 경우는 양모음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는 그럴지언정 음운론적으로는 어의 모음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56쪽 하단, 교재 56페이지 하단에 있고요. 이제 그 입술 모양이죠. 그래서 rounded vowel과 unrounded vowel. unrounded vowel은 평순 모음이라고도 하고 비원순 모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장순 모음이라고도 해요. 장순 모음, 펼장자를 써서. 그래서 옛날 교재들에서는 장순 모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나 우와 같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라뜨려서 앞으로 내미는 것을 원순 모음, 입술을 가로를 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원순모음, 평순모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57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첫 줄에 원순모음은 후설모음인 것이 무표적이다. 그러나 유표적으로 전설모음이 원순모음일 수 있고 후설모음이 평순모음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unmarked하다는 말과 marked하다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요거 이제 뒤에 가다 보면 꼭 굳이 중요한 개념으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는 mark, 표시가 된 걸까요? unmark, 표시가 안 된 걸까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마크라는 말이 표시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드 됐다라는 것은 표시를 한 거니까 유표적인 거예요. 유표적이라는 거, 표시한 것은 자 50명이 있는데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유표적이겠죠. 그럼 유표적이라는 것은 모자를 안 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띈다. 즉 보편적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스페셜하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스페셜하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아주 뭐 natural and universal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마크드한 것, 무표적인 것이 좀 더 보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설 모음이 원순 모음인 것이 무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우, 오 여러분 해보세요. 발음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죠? 그러면 후설 모음들이에요. 우와 오는 후설 모음인데 이들을 원순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나 불편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전설을 모음인 이 모음을 자, 이를 발음하는 상태를 이 발음을 이를 하면서 자, 이 모음은 평순 모음이죠. 자, 이를 발음하는데 얘를 이의 조음 동작에서 입술을 내밀어 보세요. 으. 자, 이것이 전설 원순 모음입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도 요건 좀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애 모음을 발음하면서 입술을 내밀어 보세요. 원순으로 발음해 볼까요? 낯설죠? 네. 참고로 말하면 현대 표준 발음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전설의 원순 모음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음의 발음에서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존재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음의 불편함이 조금은 있는 좀 더 유표적인, 그래서 전설 모음이 원순 모음일 수도 있고 또 후설에도 평순 모음은 있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표, 유표의 개념이 무표적인 게 유니버설하다, 보편적이다와 1대1 대응하는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따로 선생님 교재 안에서 무표와 유표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몇 번 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한번 설명을 합니다. 네, 네 번째로, 네, 57쪽의 네 번째, 모음의 긴장성이라는 게 나와요. 모음의 긴장성. 사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굳이 말한다면 텐스, 그 다음 렉스의 개념이에요. 텐스는 긴장된, 렉스는 이완된, 뭐 그런 개념이죠. 앞에서 우리가 조음 음성학에서 근육의 긴장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텐스, 렉스 얘기를 살짝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조음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조음 동작과 관련되는 근육 조직들의 이제 긴장이 수반이 돼요. 자, 그럼 근육이 뭔가 긴장을 하게 되면 조음 동작이 좀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그 길이가 1초가 아니에요. 조음 동작의 시간 단위는 1000분의 1초거든요. 1000분의 1초, 아주 짧아요. 1초라고 하는 것은 조음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소리가 있고 조음 동작이 긴 소리가 있고 조음 동작이 좀 짧은 소리가 있어요. 자, 평음하고 경음하고 유기음이 있다. 우리 배웠죠? 어느 쪽이 조음 동작이 더 길어요? 경음이나 유기음이 평음보다 길죠. 자,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음이나
평음에 비해서 유기음이나 경음이 긴장음에 해당해요. 긴장음에 해당해요. 그럼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장모음, 길장자. 몸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몸을 길게 발음한다며. 그럼 길게 발음한다는 것은 조음 동작이 길다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긴장성을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국어 의문론에서 한국어 의문론에서 이런 어떤 긴장성이 그렇게 그 변별적인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영어의 경우에서는 이 긴장성이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이 좀 변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한국어 모음 분류에서는 잘 안 쓰고 모음을 긴장과 이완의 특성으로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우리 뭐 실컨졸컨 제일 익숙한 언어가 다른 언어가 그나마 영어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 57쪽의 하단을 보면 영어의 모음 체계를 기술할 때 긴장 모음은 후행하는 자음이 없이 이름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see, t, say, to, who, low. 그러니까 say나 low는 이제 이중 모음이죠. 이중 모음을 구성한 것이면 어쨌든 그것도 모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긴장 모음인 거예요. 뒤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반면에 자음이 후행하는 경우 seen, bit, set, ten, hood, took과 같은 이런 모음들은 이완 모음이에요. 그래서 렉스바우어리에서 반드시 뒤에 자음이 후행을 하죠. 자음이 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언어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든 그래서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말이 있어요. 보편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particular language, 개별 언어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장모음이 이제 긴장모음이고 단모음이 이완모음이라 하지만 이제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교재 58쪽으로 넘어가고요. 교재 5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이제 이 클래스 올려놓은 그 강의 자료는 이쪽이고요. 교재는 58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모음 음성 체계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음 음성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 음성 체계입니다. 음성 체계입니다. 우리 아직 음운 체계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조음 음성학적인 차원에 근거한 음성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외워야 합니다. 앞에서 자음 음성 체계도 외워야 하고 이 표들은 외워야 합니다. 표들은 외워야 해서 사실은 강의실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대면 강의를 했다면 쪽지 시험으로 꼭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선생님이 오래 학교에 있었던 교수라 이 교수는 어떻게 강의를 한다는 걸 다 알 텐데 과제를 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요거는 봐요. 요거는 늘 봐요. 왜냐하면 이 기호대를 외우지 않으면 교재를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자모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혀의 전후 위치,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음성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음소 체계로 넘어가면 표들이 달라져요. 일단은 달라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당장 보면서 뭐야 좀 전에 고중절함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해놓고 지금 4단계로 해놨어? 이렇게 했죠. 음성 체계는 좀 더 음성적인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나 뒤에 가면 음운 체계 가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 보기 전에 여기서는 이 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이와 아이를, 애를 잘 구별 못하지만 표준 발음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설의 원순 모음 Y자와 파이자 비슷한 애 보이죠? 네, 표준 발음에서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들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설의 평순 모음, 중설에는 원순 모음이 없습니다. 어와 아가 있고요. 그 다음 후설에는 평순 모음인 어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우리가 의문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좋은 음성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순 모음으로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별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그 음성 기호를 좀 표 밑에서 이제 음성 기호 같은 경우 이제 음모음을 W자 비슷한 걸로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아지기는 했어요. 사실은 지금 W자 비슷한 걸로 표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원순 반모음을 표시하는 알파벳 W랑 헷갈리잖아. 헷갈려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모음의 바르근 형태를 아직까지는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설 원순 모음의 표기는 이제 위에 해당하는 거를 Y를 쓰는 대신 U자의 점땡땡이 이거를 이제 움라우트 기호라고 흔히 부르는데 뭐냐 하면 전설화된다는 표시예요. 이게 독일어 표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옛날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제 음성 기호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자 안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지만 간혹 좀 이기문 선생님 책, 이제 국어의 역사책이 선생님 교재를 이제 쓰지만 과거에 이기문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이기문 선생님이 옛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옛날의 음성기호 표기를 좀 쓰기도 했고 간혹 여러분들이 또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면 옛날 책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게 또 뭐지? 이 기호는 뭐지? 이렇게 혼란을 느낄까봐 선생님이 어릴 때 공부할 때 아무도 이런 음성기호들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지 않아서 간혹은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고생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의의 경우에는 이제 오에다가 점땡땡이 이 두 개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표 안에 있는 지금 선생님이 음성체계로서 표에 제시해 놓은 기호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2020년 국제음성기호 버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는 어이 아이 애도 구별 못하고 의 원순 전설 모음도 없지만 왜 이들이 표준 발음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냐 하면 중부방언과 전라방언의 노년층에서는 이들을 모두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어에 대해서는 어도 사실은 음성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의문론적으로는 거의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클래스에 띄워놓은 이쪽 강의 자료에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설에 이제 있는 평순 모음, 중설의 평순 모음에 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얘는 중설의 반고 모음으로 음장이 따라와요. 음장이 있고 반대로 후설의 반저 모음,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son 하는 그 발음에 해당하는 후설의 평순 모음의 반저 모음이죠. 그거는 그 기호는 기본적으로 일단 위치도 다르지만 음장이 없대요. 직관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음성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남부방언과 뭐 평안방언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표준 발음에서는 거의 변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차이가 있다. 음성학적으로는 방언권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거는 이쪽 강의 자료, 이 클래스 강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한국어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특징적인 음성기호로 대문자 캐피탈 E와
그 대문자 E, 캐피탈 E를 뒤집어 놓은 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대문자 캐피탈 E는 우리는 실제로 어이와 아이를 구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음역으로 실제로는 발음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 발음을 반영하는 기호고요. 그리고 경상도 방언은 우리가 문홍수 선생님께서는 의와 어를 변별하시지 못하죠. 어먼몬이라고 하시죠. 그쵸? 네. 그래서 경상방언의 경우에는 의와 어를 변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 음역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이제 이자 뒤집어 놓은 걸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어 의문론, 한국어의 의문체계의 특별한 음역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음성 기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중모음의 분류부터 지금 이제 59쪽으로 넘어가는 이중모음의 분류부터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